은퇴 후의 삶을 막상 맞이해보면 가장 크게 다가오는 두려움 중 하나가 바로 병원비다. 젊을 때는 몸이 버텨주니 크게 신경 쓰지 않지만 나이가 들어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는 사실을 체감하면 두려움이 서서히 현실이 된다.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으로 매달 들어오는 돈이 있다고 안심하다가도 병원비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은퇴자의 삶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다. 특히 고정적인 수입이 한정되어 있는 은퇴 생활에서 병원비는 예측 불가능하고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위협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돈을 얼마나 모았느냐가 아니라 건강관리와 의료비 대비를 어떻게 준비했느냐 하는 점이다. 실제로 병원비에 연금과 저축을 다 날린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뼈아픈 교훈을 남긴다. 첫 번째 사례는 평생 공무원으로 성실히 일하다가 정년퇴직한 63세 남성의 이야기다. 그는 젊을 때부터 꾸준히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준비해왔고 정년 이후에도 매달 안정적으로 연금을 수령하면서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퇴직 후 2년이 지나면서 갑자기 찾아온 대장암 진단은 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수술비와 항암치료 비용은 생각보다 훨씬 컸고 건강보험이 어느 정도 보장해 주었지만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도 만만치 않았다. 그는 연금을 생활비에 쓰는 대신 치료비에 쏟아부을 수밖에 없었고 생활비는 결국 저축을 털어 충당했다. 몇 년 만에 그가 평생 모은 저축은 대부분 사라졌고 병에서 완전히 회복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경제적 빈곤까지 겹치면서 은퇴 후의 삶은 고통으로 가득 찼다. 그의 가장 큰 후회는 건강할 때 예방을 소홀히 했다는 점이었다. 정기검진을 미루고 가벼운 증상을 대수롭지 않게 넘긴 것이 결국 큰 비용으로 돌아온 것이다. 두 번째 사례는 59세에 은퇴한 전직 교사의 이야기다. 그는 오랫동안 학생들을 가르치며 비교적 규칙적인 생활을 했기에 건강에 자신이 있었다. 하지만 은퇴 후 생활이 바뀌면서 활동량이 급격히 줄었고 식습관도 불규칙해졌다. 결국 고혈압과 당뇨가 찾아왔고 합병증으로 신장 투석까지 이어졌다. 투석 치료는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고 약값도 지속적으로 나갔다. 그의 연금은 생활비보다는 병원비로 먼저 빠져나갔고 생활은 갈수록 빠듯해졌다. 결국 그는 자녀들에게 손을 벌려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평생 교육자로서 자존심이 강했던 그에게 경제적 의존은 큰 상처였다. 그는 후회했다. 은퇴를 앞두고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았던 것, 또 만성질환을 가볍게 생각했던 것이 가장 큰 실수였다. 생활비를 아껴가며 버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병원비를 줄이는 것이었음을 뒤늦게 깨달았다. 세 번째 사례는 자영업으로 평생을 보낸 65세 여성의 이야기다. 젊을 때부터 하루하루 열심히 일했지만 은퇴를 준비할 여유가 없었고 결국 국민연금에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생활은 빠듯했지만 소박하게 살면 충분히 버틸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은퇴 후 무릎이 망가지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병원에서는 인공관절 수술을 권했지만 비용이 부담스러워 몇 년간 미루다 결국 통증을 견디지 못하고 수술대에 올랐다. 문제는 그 수술 이후였다. 회복이 늦어 재활치료가 길어졌고 병원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연금으로는 감당이 되지 않아 결국 대출까지 받아야 했고 은퇴 후 더는 일할 힘도 없는 상황에서 빚을 짊어지게 되었다. 그녀는 말한다. 돈이 없어서 병을 방치한 것이 결국 더 큰 병원비로 이어졌다고. 건강에 대한 투자는 사치가 아니라 절대적인 필수라는 것을 너무 늦게 알게 된 것이다. 이 세 가지 이야기는 모두 같은 메시지를 전한다. 은퇴 후의 삶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예상치 못한 병원비라는 것이다. 연금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건강이 무너지면 그것은 곧 병원으로 직행하는 비용이 된다. 예방과 관리 없이는 노후의 재정은 결코 안전하지 않다. 따라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새겨야 한다. 첫째, 젊을 때부터 정기검진과 생활습관 관리로 질병을 미리 막아야 한다. 둘째, 은퇴 준비에서 단순히 생활비 계산만이 아니라 의료비 대비 항목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셋째, 보험과 같은 제도를 적극 활용해 돌발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아무리 돈을 모아두어도 건강을 잃으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은퇴를 앞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재정 계획이 아니라 건강과 의료비까지 포함된 총체적인 대비다. 병원비에 연금을 다 날린 사람들의 후회가 나의 후회가 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건강관리와 의료비 대비를 은퇴 설계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연금은 생활을 지탱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은퇴 후의 삶은 두려움이 아닌 안정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 은퇴 이후 병원비에 연금을 다 쏟아붓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단순한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보여준다.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은 은퇴자의 기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설계된 제도이지만 실제로는 의료비 충당의 상당 부분이 사용되고 있고 이로 인해 정작 생활비가 부족해지는 악순환이 벌어진다. 특히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은퇴 기간이 길어진 지금 은퇴자의 가장 큰 적은 소득 절벽이 아니라 병원비 폭탄이라고 할 수 있다. 전문가의 시선에서 보면 병원비 문제는 예방과 제도적 보완, 개인의 선택이 동시에 작용해야 해결될 수 있는 복합적인 과제다. 첫째로 강조하고 싶은 점은 건강의 선제적 관리다. 노후 의료비 문제는 결국 건강 문제에서 시작된다. 젊을 때는 잘 실감하지 못하지만 은퇴 이후에는 만성질환이 나타나고 작은 질환도 큰 비용으로 이어진다. 혈압과 혈당을 관리하지 않으면 수십 년간 쌓인 생활습관이 결국 합병증이라는 형태로 되돌아온다. 이는 개인이 미리 막을 수 있는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은퇴 전후의 바쁜 생활 속에서 정기검진을 소홀히 한다. 그러나 예방의학적 관점에서 보면 1년에 한두 번의 정기검진이 수천만 원의 의료비를 절감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더 나아가 식습관 개선과 규칙적인 운동은 약값을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가장 경제적인 투자다. 결국 건강관리는 단순히 몸을 지키는 차원이 아니라 은퇴 재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두 번째는 제도적 활용의 문제다. 국민건강보험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보장성이 높은 제도이지만 보장 범위에서 벗어난 치료나 비급여 항목은 여전히 은퇴자에게 큰 부담이 된다. 따라서 민간보험이나 실손보험 같은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여기서도 주의해야 할 점은 은퇴 이후 보험 가입이 어려워진다는 사실이다. 건강 상태가 나빠지면 보험료가 폭등하거나 가입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그러므로 아직 현역일 때, 특히 건강검진에서 큰 이상이 없을 때 미리 필요한 보험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 또한 최근에는 노후 의료비 대비를 위한 장기요양보험이나 특정 질병에 특화된 보장 상품들도 다양하게 나와 있으므로 개인 상황에 맞는 선택이 필요하다. 보험은 지나치게 과도하게 가입할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의 안전망은 반드시 갖춰야 한다. 세 번째는 생활비와 의료비의 균형적 설계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설계를 할 때 매달 생활비를 얼마로 책정할지에만 집중한다. 그러나 실제 은퇴자의 지출 구조를 보면 생활비보다 의료비가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난다. 은퇴 초기에는 여행이나 여가 생활을 즐기느라 생활비 지출이 크지만 70대 이후로는 자연스럽게 병원비가 생활비를 압도하는 구조로 바뀐다. 따라서 은퇴 재정 설계는 단순히 매달 얼마가 필요하다라는 계산에 그칠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갈수록 의료비 비중이 증가한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정 금액을 의료비 전용으로 따로 떼어두거나 의료비 상승에 대비한 별도의 자산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료비는 불규칙하고 갑작스럽게 발생한다는 특성이 있으므로 예비자금과 비상자금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해 관리해야 한다. 네 번째는 심리적 태도의 변화다. 많은 은퇴자들이 병을 방치하다가 결국 큰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가 많다. 아직은 괜찮다라는 안일한 생각이 병을 키우고 치료비를 불필요하게 늘린다. 반대로 혹시 모를 상황을 두려워해 과도하게 병원을 찾거나 불필요한 치료에 의존하는 것도 문제다. 중요한 것은 균형 잡힌 태도다. 정기검진과 필요치료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되 불필요한 의료 소비를 줄이는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 특히 고령 사회에서는 의료 정보가 넘쳐나지만 잘못된 정보에 흔들리면 오히려 비용과 건강 모두를 잃을 수 있다. 따라서 믿을 수 있는 의료 전문가와 꾸준히 상담하며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은퇴자의 공동체적 지지망이다. 혼자서 모든 의료비와 건강 문제를 감당하려 들면 금방 한계에 부딪힌다. 지역사회의 복지제도, 공공보건 서비스, 노인 돌봄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현명하다. 특히 장기요양보험은 노인이 되어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제도 중 하나지만 막상 필요할 때 정보를 몰라 제때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자녀 세대와의 대화도 중요하다. 의료비 문제를 숨기기보다는 가족과 공유하고 함께 대비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인 방법이다. 결국 병원비에 연금을 다 날리는 상황은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준비 부족과 제도 활용의 미비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은퇴자는 단순히 연금을 수령하는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건강을 관리하고 재정을 설계하며 제도를 활용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은퇴 이후의 삶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생활비를 줄이는 절약보다 병원비를 줄이는 예방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건강을 지키는 것은 곧 돈을 지키는 것이고 의료비를 대비하는 것은 곧 삶의 존엄을 지키는 일이다.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꾸준히 관리하고 준비하는 사람만이 병원비에 연금을 다 날렸다는 후회를 남기지 않을 수 있다. 은퇴 설계의 마지막 퍼즐은 결국 의료비 대비이며 그것이 완성될 때 비로소 안정된 노후라는 그림이 완성된다.